안녕하세요. 이터TV입니다. 4월 1일 정세균 총리 사의표명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떴는데 정세균 재보선 후 사퇴하나 대통령의 먼저 말씀 관련해서 지금 뉴스들이 정세균 문 대통령이 이미 사의표명을 했고 여권 쪽 대선 출마 공식화 변수될 것 이렇게 해서 4.7 재보선 직후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온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윤석열, 정세균, 이낙연 이렇게 해서 경쟁 구도가 설립이 될 것 같고 국무총리 관련해서 대선 출마 근데 이게 확실하게 뭐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은 없었고 지금 일단 사의를 표명을 했고 여기 관련해서 관련된 주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겠고 윤석열 사퇴 표명 후 이 기사 이용해서 엄청난 급등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중으로 지금 뭐 애니눈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50%가량 이렇게 올랐고 서현탄메탈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주들 지금 경고 딱지만 지금 5개가 붙어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도 150%, 100%가 기본적으로 다 올랐을 거예요. 덕성 같은 경우에도 130% 정도, 푸른저축은행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웅진 싱크빅도 웅진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웅진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부방도 요즘에 지금 뜨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관련주들도 많고,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아이크래프트, 펜엔터테인먼트, 남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가 수산중공업, 알루코, K탑 리츠, 대한약품 이렇게 있고 부가적으로는 쌍용양해, 쌍용그룹주들, 쌍용양해, 쌍용정보통신 쌍용그룹 쪽 쌍용그룹 상무이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관련된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화실업, KPTU 이렇게가 있는데 지금 추가는 안 해놨는데 KPTU 대한약품 신화실업 KPTU 신화실업 쌍용양해 정보통신 뭐 요정도 이렇게가 있겠고 위에서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은 지금 이제 거의 이슈가 안 되는 중인데 어디는 뭐 30%다, 어디는 뭐 나란한 지지율이다, 동방상승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이고 이재명 관련주 3월 31일에 반짝하고 이제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때 이제 반짝하고 이전까지는 계속 박스권 그렸던 것 같고, 오늘도 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렇게 뭐 강했던 것 같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긴 했네요. 근데 박스권 지금 돌파하면서 조금 올라온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힘이 좋지가 못한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막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었고, 이제 수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특수 차량 국산화 판매로 해서 해외 수출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정세균 관련주고,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과 정세균 총리가 지명자가 앞에 정치 종친, 뭐 정치 종친이라고 하는데, 음, 못한가? 수산중공. 여기 있네요. 네, 정세균 총리 지명자가 앞에 정치 종친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총리 지명자가 국회의장 시절에 베트남에 진출한 알루코 그룹, 알루비텍 비나 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케이타 미츠 같은 경우에는 이명식 대표와 정관준 사회이사가 모두 정세균 총리 지명자와 같은 고려대 출신. 이게 아마 고려대 77학번 전 의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고려대 교우의 사무총장이다. 이렇게 관련돼서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굉장히 지금 상승 차트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 정도에 샀다가 5,000원 전에 이 정도에 샀다가 요날 1월 25일, 26일 요날을 못 버티고 이때 매도를 손절을 해가지고 이때 수익을 챙기지를 못했었는데, 이때 뭐 그냥 못 버틴 게 아니고 이때 이거를 신용으로 샀었는데 담보 비율이 뭐 14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근데 저는 140%가 그때 뭔지도 모르고 신용을 했었어가지고 140% 이상이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담보 비율이 14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담보 비율이 20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건가 했는데 이거를 잠깐 정신이 나갔었는지 거꾸로 생각을 해서 140% 미만이 돼야 되는 거구나, 높으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담보 비율이 높으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만 이상한 건가? 아무튼 그래서 200%라고 되어 있길래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반대 매매가 되거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는데 이날에 그 다음에 5,000원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저때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수산중공업은 굉장히 안 좋게 기억을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2월 4일을 시작으로 해서 2월 4일 시작으로 해서 뭐한 32% 정도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을 지금 했는데, 여기서 지금 시외로 지금 6.6%가 올랐죠. 5,000원 라운지 피겨 상태고, 지금 이게 많이 오른 상태라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내일 또 금요일이라 가지고 이게 잘 갈지 아니면은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눌림목 주고 하락으로 마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소재 전문 회사로 초경량 고급화 제품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망률이 아직 밝다.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하는 LG화학과 LG이노베이션 통해서 폭스바겐과 지금 이제 폭스바겐은 없어졌죠. 지금은 폭스바겐은 꽉 배터리 사용한다고 변경했고 배터리팩 하우징을 공급을 하는데 2차전지 관련주로도 좀 묶여서 올라갔었고 알로코 회장이랑 정세균 총리 동양 사람이다. 그리고 알로비텍비나 공장 방문한 적이 있다. 말씀드렸었고 알로코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8월 10일 이때 8월 10일부터 이때 점상으로 2번 정도 가고 3번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 상한가를 갔다가 쭉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약간 박스권이 한 이 정도 되나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약간 4,000원 라운드 피겨가 지지선인 것 같고 그 다음 지지선이 4,45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서 1차 저항이 4,983원 역시나 5,000원 쪽 라운드 피겨 쪽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항선이 5,650원 그 다음에 여기 전고점이기 때문에 5,870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시외로 5,020원 찍혀 있는데 5,020원이면은 거의 뭐 한 요정도 부근이죠. 요정도 부근인데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 이날이 고가가 5,750원 5,750원 아래 정도 뭐 한 5,700원이나 5,650원 이 정도에 걸어놓으면 팔리겠지만 이 이후로 뭐 욕심부려서 그 위에다가 걸어놓으면은 안 팔릴 것 같고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K탑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종목이 지금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주 같은데 수산중공업이 지금 시총이 가장 크고 아니 알루코가 가장 크네요. 알루코가 가장 크고 수산중공업 그 다음에 K탑 리츠인데 일단 대장주는 수산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알루코 그 다음에 K탑 리츠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관련된 기사들 AP위성도 있긴 있는데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우주항공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AP위성도 갈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약간 좀 수급이랑 연관되어 있는 주라서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제외해놨었는데 K탑 리츠가 근데 보니까 윤석열 관련주로도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KPTU가 윤석열 관련주네요. K탑 리츠가 뭐 2021년 1월 25일에도 뭐 상한가를 갔었어요. 상한가는 아니지만 28% 정도 갔었고 국토해양국 영업인가 취득 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이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좀 했었는데 이때까지도 뭐 정세균 대장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보면은 여기도 정세균 관련주로 해서 리츠 쪽 이렇게 나와 있고 정세균 관련주 알로코 관련해서 2020년 8월부터 정세균 관련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어 있던 게 알로코, K탑 리츠, 수산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기도 나와 있죠. 수성중공업과 알루코, 케이탐 리츠 등은 대표적 정세균 테마주로 꼽힌다. 수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종친으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제조업은 의장과 동양이다. 77학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AP 유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악재로 감자 이후에 250원 주상등자 급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좀 안 좋은 소식 이후에 지금 반등 살짝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요만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 여기는 연간 누적 순이익이 174억이다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뉴스로 뜬 것 같은데, 오늘 뜬 뉴스에는 중소제약사 평균 순이익 급감 적자 전환이라고 해서 대한약품 여기 들어가 있죠. 중견제약사. 이게 여기는 급감 적자 전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연간 순이익이 올라간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오늘 뉴스거든요. 4월 1일. 대한약품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좀 거래량도 굉장히 없고, 9월 8일 날 한번 이렇게 터지고 쭉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좀 반등해줬는데, 30% 정도 반등해줬는데, 이게 좋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중공업, 알루코, 케이탐 리츠 이 정도 볼 것 같고, AP 위성은 수급 관련해서 들어오면 볼 것 같고, KPTU 같은 경우에는 금속 표면 처리 전문 업체로 진공 열처리, PVD, 코팅, 이온지라, 산화질 등 이런 거 하는 업체고, 윤석열이랑도 관련이 있고 정세균이랑도 관련이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윤석열이랑도 관련이 있고 정세균이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없는 회사기도 하고, 이때도 근데 보니까 점상을 이렇게 갔었고 하긴 한데, 아까 케이타리츠 알루코가 그랬죠. 8월 11일, 8월 13일, 8월 11일, 8월 13일. 같은 테마로 해서 올랐었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8월 13일 날 최고가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8월 10일부터 해가지고, 근데 알루코도 동일하게 8월 10일, 12일, 13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간 상태가 알루코랑 KPTU랑 동일하네요, 날짜가. 같은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횡보를 했는데 엄청 오래 횡보를 했죠. 8월부터 1월 27일까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횡보하고 지금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알루코랑 같이 움직였던 거 보니까 지금
조금 연관을 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쌍용양해랑 쌍용정보통신, AP위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급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하고 있네요. 한 4일 정도? 4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쌍용그룹 상무이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부상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고, 일단 매츠 뉴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사의를 하고 대선 출마 공식화가 이제 변수가 될 것, 지금 모든 게 다 예측이죠. 대선 출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것, 뭐,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지금 하나, 재보선 후 사태 하나, 다 이제 축축성 기사하고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보선이 끝나면은 이제 아마 할 거라는 게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이거를 얘기를 할 것 같진 않고,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뭐, 여기 이거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좀 조명받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좀 슬슬 얘기 풀면은, 그때 관련해서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주들 지금 일단 좀 정리해 놓은 대로 좀 볼 것 같고, 여기 지금 5,000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적어 놓은 게 있는데, 5,000원에는, 자, 요거 지금 대성탕투를 지금 약간 예로 들어가지고 급하게 찍은 거라서, 4,000원대에서는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28.02%, 그 다음에 한 틱 올라가면 28.15%, 28.28%, 0.13%씩 증가하는데 5,000원 이후, 5,000원 이후에는 0.26%, 0.26%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요 금액 구간 전에 웬만하면은 다들 매도를 하고 도망치는데 5,000원 기준으로 보면 5,000원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도 굉장히 좀 올라갔다가 5,000원 돼서 빠지고,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5,000원 전에 빠지고,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여기서도 지금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서 돌파하고 나니까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대부분 5,000원이 좀 라운드 피겨로 작용해서 좀 그 정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고 하다가 여기서 막히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5,000원이나 만원, 그 다음에 동전주에서 1,000원 될 때. 그래서 그런 거 좀 봐야지 되는데, 지금 수산중공업이랑 알루코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4,690원, 4,945원. 비슷하다 보니까, 시외로 지금 오른 가격도 지금 5,000원 살짝 넘어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요 금액 좀 이렇게 봐서, 요 금액 안으로 해가지고 좀 거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지금 그러면 정세균,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오세훈이 먼저 재보궐선거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명 받을 섹터들이 정세균,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해놨고, 수산중공업, 알루코, 히탐 리츠 이렇게 해서 볼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